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 곧 그녀의 자식으로 남아있는 것뿐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복이고 평화이고 획득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의 무조건적 성질에도 역시 부정적 측면이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잡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획득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없다면 그것은 마치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소멸한 것과 같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8살 반부터 10살 이전의 연령의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랑받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문제이다. 이 연령까지의 아동은 아직도 사랑할 줄 모른다. 그는 사랑받는 경우 기쁘고 즐겁게 반응할 뿐이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 예, 어머니의 사랑인데 어머니는 사랑을 해요. 근데 아이는 어머니를 사랑하나요?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의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고 한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랑이죠. 그게 unconditional love라는 얘기예요. unconditional love인데 이건 아이가 뭐를 잘하고 아이가 사랑받을 짓을 했고 혹은 뭐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아이로 태어난 것만으로 나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unconditional love인데 에릭 프롬은 8살 반부터 10살 이전까지는 이런 사랑을 받기를 아이들은 원한다는 얘기죠. 요즘 현대에 와서 마가렛 말라가 얘기하는 뭐 36개월에 인디펜던스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에릭 프롬 얘기가 맞는지 몰라요. 아이들 한 10살까지는 그냥 사랑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상을 독립된 인격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10살쯤 돼야 된다고 하는 에릭 프롬 얘기가 맞을지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건 그냥 수용해주는 어머니의 삶 속에서 도움을 받는데 이게 이제 정도 문제인 거죠. 이런 사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어머니의 사랑은 이래야 된다. 이게 하나의 이데아나 아키타입, 융이 얘기하는 아키타입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런 상이다라고 해서 이걸 고정화시켜서 이 상을 이상적인 어머니 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초기에는 어머니가 이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 무조건 다 수용해주는 사랑이 필요한데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점점 무조건적인 모성적인 사랑이 사회 규범을 고려하면서 아이가 분리개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컨디셔널한 러브로부터 컨디셔널한 러브가 함께 있는 이런 상태로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정신분석에서 어머니하고 관계, 아버지의 관계를 너무 획일화해서 보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이런 모성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사회 규범으로 통제하고 아이를 계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게 fatherly love,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사랑만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등식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이 motherly love라고 하는 것, 어머니의 사랑은 초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모성성과 부성성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어머니 안에 모성과 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머니가 아이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아주 초기에 가졌던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베풀게 되면 이 아이는 분리개별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나는 어머니로서는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거야. 나는 평생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걸 이상으로 생각.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플라톤식으로 그런 이데아, 이게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야. 아니면 융식의 아키타입으로 이게 모성상이야라고 그걸 이상화해서 그 원형으로 하게 되면 그게 진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면 이게 오히려 건강한 아이의 발육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모성적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아이가 분리개별화해야 될 단계에서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부성적인 사랑을 해서 사회를 알고 사회 속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분리개별화하는 자녀를 분리개별화하도록 허용하고 그걸 막아내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만 하는 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요즘 너무 이걸 이분화해서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벌 줄 일은 네 아빠한테 가봐. 그래서 아빠는 벌 주는 사람, 엄마는 무조건 다 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분화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혹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애를 키워본 지 오래돼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동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예, 것에서도 아까 이제 교수님 질문하셨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들아 하고 부르는 거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 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 학생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 주말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주말에 어떤 다른 스케줄이 있니? 아니면 방학 때 무슨 스케줄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를 대답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말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I don't know라 그래요. 그래서 왜 모를까? 왜 네가 뭘 해야 될지 모르지?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데도. 그래서 들어보면 엄마가 나를 어디 보낼지도 몰라요. 엄마가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깊게 보면 제가 이제 놀랐던 건 아까 이제 교수님 그 말씀하셨을 때 아들아라고 부르는 엄마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꽤 큰 아들한테도 아들아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부르는 별칭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였는데, 그 아이를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자체적인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을 알아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짧게는 당장 주말부터, 멀게는 방학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장래를 계획하는 것까지도 진짜 분리개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좀 많았습니다. 아주 귀중한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우려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 이 심리적인 독립을 저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언어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 드는 거는, 호칭을 정하거나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어떤 개념화 또는 정의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학문적 용어들이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우리나라에서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소화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정의를 하고 관계를 정의하는 그런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 안에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 자아나 어떤 셀프가 이렇게 분리개별화돼서 자라나는데도 좀 방해가 있거나 아니면은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사랑의 결핍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결했을 때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해요. 근데 그 사랑은
주는 사람 쪽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땐 독이에요. 근데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게 생명력을 주고 대상을 성장하게 하는 게 사랑인데, 대상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는 이름으로 폭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폭행을 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묶어놓고 자기 뜻대로 활용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보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식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침해하고 침해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될 의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은 그것이 서로 묶이는 관계, 인프리즈먼트라고 할 감옥에 쳐놓고 해방시켜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은 게, 그 소위 말하는 그 판타시라는 게 있잖아요. 판타시라는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든지 판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적절하게 사용되면서 그 망상 딜루전은 깨야 되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망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망상이라고 알려주면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판타시 자체를 없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막 생겨버려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래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 전에 누가 그 중국 사람 중에 누가 그랬네요. 그 집중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했지만 안 들으면은 시골로 내려간다 했던 그 말처럼 시골로 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드라인 케이스들 공부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유아적인 정서 상태에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를 침해하고 공격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나서는 순간은 우리는 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뎌가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훈련해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을 못하는 거죠. 통찰을 주는 이런 상황이 조금만 일어나면 화를 내고 떠나버리니까, 이분하고 정서적으로 이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선에서 충분히 어떤 얘기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오랜 과정,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은 내담자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침해를 받으면서 그걸 견뎌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것들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를 보고 배워가야 되는 거니까. 예, 그 일이 어려운 거죠. 이분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그 사람 대신 이 힘든 과정을 매번 새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것을 소화해내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역적인 소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도 막 들떠 있어요. 네, 오늘 뭐 사랑방처럼 책도 안 읽어도 그냥 눈치껏 눈치껏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서,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변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잘 사랑의 기술을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애착 형성이 엄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애착 형성이 잘 안 이루어져서 항상 이상적인 부모 상만 찾으러 돌아다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좋아했어요. 막 지적이고 막 이런 분들이 나의 엄마이고 아빠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환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뭐 이제 오늘 날까지 오게 되면서 나는 참 문제가 많고 정말 하루하루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정신분석도 공부하고 또 분석도 받고 뭐 지금도 분석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살아오는 이 과정, 이 사랑의 기술 정말 내가 꼭 읽어야 되는 또 내가 전에도 한번 보긴 했는데 더 또 자세히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저는 막 스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앞으로 엄마, 아빠 또 내 자신에 대한 그 사랑과 관련된 기술이 모자라서 매일매일 배우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익혀가는 과정인데 오늘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책이 이게 지금 여름은 안 끝났고 계속 해주신다 그래갖고 기뻤고요. 지금 그러면 시간이 이틀이 되는 건가요? 수요일, 목요일? 그렇죠. 수요일 두 강좌하고 목요일은 두 번째 두 8시 번째 시간에 하는 두 번째 거죠. 시간에만 그러면 하는 거죠. 예, 예. 그럼 시간을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 책이 그래도 그냥 읽다 말면 저 혼자 잘 안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누는 시간이 좋아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또 여러분이 계시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또 제가 빠진 기간도 있었지만 되게 그래요. 단촐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 6분이 계속 같이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논의도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또 얘기 듣기 또 기대하고요. 아무튼 서울은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미국에서 계신 신 교수님, 강 목사님, 김 목사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풍성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더 이 책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대가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융합돼 있던 상태에서 분리됐다가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그걸 채워가는 과정 같은데 오늘 다뤘던 주제들이 지금 분리까지 온 건지 융합을 가는 과정에 있는 건지 막 여러 가지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도 또 연결이 돼서 그냥 공부에 그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보다 보니까 좀 번역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를 같이 보면서 또 비교해보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결국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서 어떤 보면은 종교적으로 하는 신앙심이라는 말로 대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에 대한 정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왜곡해서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상담이란 말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전화로 문의만 해도 상담이잖아요. 예, 모든 게 다 상담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개념 자체가 우리는 그 사랑이란 아까 언어 이야기 나왔었지만
언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게 뭘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건지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라는 본래 의미들을 좀 파악을 해야지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것보다는 겉으로 표현된 거에만 딱 판정돼 가지고 그걸 그냥 또 개념화 시켜서 받아들여 버리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기술이지만 실제로 정서적인 사랑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에리 프롬이 근본적인 사랑의 어떤 경험부터 시작해가 쭉 나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사랑 넘어가면서 이제 이야기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 문화, 뭐 문명, 종교 이런 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관점에도 많은 도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조금 나누면 제가 이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심을 했고 어쩌면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다 읽었을 책인데 이걸 내가 여러분들하고 나누자고 할 때 무슨 생뚱맞은 생각이냐라고 느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제가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렇게 깊은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어요. 내가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그 이전에 영성을 공부했는데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여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봐가지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의 일부만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도 용기가 상당히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시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여러 통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제 생각은 에릭 프롬이 많은 것을 여기 담고 있지만 에릭 프롬의 통찰을 넘어서는 경험들을 우리가 안에서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아주 귀중한 저서를 남겨서 아주 명저인데 이걸 배경으로 우리의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 나가고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을 이후에 더 좀 훨씬 더 에릭 프롬 위에 또 하나의 슈퍼스트럭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져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얘기를 했는데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사랑방에서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랑방에 계속 오시기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